안녕하세요. 불반찬 기자들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K리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1년 농사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경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해안 더비를 비롯해서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경기들이 이어지는 31라운드 저희 볼만찬이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0일 오후 2시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전북전입니다. 대구는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13경기 만에 감격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 그라운드 여기저기가 눈물바다였어요. 네. 대구가 이 승리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대구는 성남전에서 좋았을 때 이 대구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최영건 감독된 부임 후에 지난 시즌까지 주 공격 루트로 활용했던 이 빠른 역습으로 컬러를 전환했지만 완성도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진용과 이용래를 중앙에 두면서 이 수비나 전기에서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이 세징야의 지배력이 올라가면서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구는 이날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른 이 고재현이 가세를 했고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멀티플레이어죠. 공격과 수비를 모두 볼 수 있는 김진혁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호전된 만큼 보다 완벽한 라인업으로 전북전에 나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무승을 끊으면서 흐름을 탔다는 게 대구의 가장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전북은 좀처럼 승점 3점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전에서도 0대0으로 비기면서 무승부가 3경기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장 혈투의 후유증이 이어지면서 18명의 명단을 꾸리기 어려운 게 지금 전북의 현실이거든요. 네. 송민규가 종아리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렵고요. 근육이 좋지 않은 김문환도 서울전에 이어서 대구전까지 출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정호도 출전이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천군만마가 돌아옵니다. 전역한 조규성이 출격합니다. 요거는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즌 중에 용병을 영입한 것과 같다라는 말을 임성식 감독이 했는데요. 네. 올 시즌 전북이 공격진의 득점력 부재로 고생 중이거든요. 구스타보가 홀로 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지금 움직임을 보면 전방에서 싸워주기보다는 거의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맞습니다. 국가대표 스트라이커로 성장한 조규성의 가세로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전망입니다. 조규성은 말년 휴가를 나와서 일찌감치 이 준비를 했는데 몸 상태가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전북은 올 시즌 만나기만 하면 팽팽했습니다. 두 번의 리그 경기 모두 1대1로 끝이 났고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도 만났는데 90분의 1대1이었습니다. 연장전에서 김진규의 골로 전북이 8강에 올랐던 기억이 있죠. 올 시즌 그 전까지는 8경기에서 7승 1패로 전북이 절대 우위에 있었지만 올 시즌 흐름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 팀의 기세가 지금 상반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저는 고재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올 시즌 전북전에서 2골을 기록 중이고요. 지난 성남전에서도 위협적인 슈팅을 연신 날리면서 괜찮은 몸 상태의 힘을 확인시켜줬거든요. 전북에서는 역시 조규성 해야겠죠. 조규성이 얼마나 팀에 녹아들었는지가 전북의 남은 시즌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조규성은 이날 가장 지켜봐야 할 선수입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북의 흐름은 무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전북 승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성은 유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김천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김천의 공식, 요새 제가 공식 찾는 재미에 좀 빠져 있는데요. 그런 재미 빠져. 요거 재밌습니다. 김천도 재밌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거부터 소개해드리면 지난 라운드 강원전까지 포함해서 올 시즌 총 7번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날짜를 보겠습니다. 3월 6일, 4월 6일, 5월 5일, 7월 5일, 8월 5일, 그리고 9월 6일입니다. 2월 27일 포항전에서 시즌 첫 승 거둔 이후에 나머지 6경기에서 5일 아니면 6일에만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5월과 6일이면 대부분은 그 달에 들어서 두 번째 경기 날이 되는데요. 첫 경기는 빠짐없이 놓치고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경기에서 패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찾았대? 요거 꼼꼼하게 제가 보다가 5일과 6일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최근 3승을 거둔 과정도 보면요. 7월 5일 제주전 승리 이후에 4경기 연속 이기지 못하다가 8월 5일 성남전 승리로 무승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성남전 이후 마찬가지로 4경기 연속 이기지 못하다가 9월 6일 강원전 승리로 무패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징크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징크스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아니면 이번만큼은 깰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도 이 공식 머릿속에 넣어두고 경기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공식까지는 아닌데
흐름을 잘 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바람이 부는 섬팀이어서 그런지 그런 흐름을 잘 타는 것 같은데 올 시즌 연승이 4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3경기 이상 연속 무승한 게 4번입니다. 지금도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8월 들어서 2연승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고 봤는데 어느덧 4경기 연속 우승에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죠. 네, 지난 라운드 인천전에서도 경기를 주도하고도 결과를 내줬기 때문에 남길 감독식 표현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은 패배였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올 시즌 김천과의 맞대결에서 홈에선 대승 거두고 7월 원정에선 이게 앞서 언급한 5일 중에 하나인데요. 김천 원정에선 0대4로 진 기억이 있습니다. 3위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선 또 한 번의 패배는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제주는 지난 2경기 연속 타박상으로 결장한 주전 골키퍼죠. 김동준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금배가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 보여주지만 안정감 그리고 빌드업 시작점 역할 측면에선 아무래도 김동준이 돌아오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악재가 있다면 에이스 제루소가 누적 경고로 빠지는 건데요. 제루소가 담당하던 역습의 속도를 어떻게 해결할지 남길 감독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김천 이영재와 제주 윤빛가람 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나란히 벤치에 머물렀습니다. 로테이션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그 말은 팬들이 이영재의 미친 왼발과 윤빛가람의 미친 오른발을 구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주승하겠습니다. 마무리 능력에서 결국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 지금 양 팀 모두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오후 4시 30분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상남자와 상남자가 맞붙습니다. 네, 성남은 7월 이후, 강원은 6월 이후에 단 한 번의 무승부 없이 4경기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와, 성남이 12경기고요. 강원이 15경기 연속 승부를 보고 있는데요. 최근 행보도 닮았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패승승패. 지난 주중 라운드에선 나란히 0대1 스코어로 패했는데요. 강원은 6일 홈에서 김천 상대로 패했고 성남은 하루 뒤인 7일 대구 원정에서 패배를 맛봤습니다. 강원은 이날 결과로 다시 그룹 B로 떨어졌는데요. 그룹 A 재진입을 위해서 승리가 필요하고요. 꼴찌 성남은 이번 라운드에서 바로 뒤에 있는 두 팀 대구 김천이 다 이겼기 때문에 승점 차가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승점 1점이 아닌 승점 3점을 목표로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을 살펴보니까 강원이 확실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2대0 스코어로 이겼거든요. 2020년 이후 9번의 맞대결에서 5승 3무 1패, 최근 3연승 중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죠. 정확히는 9월 26일 홈구장인 탄천에서 강원을 상대로 마상훈의 멀티골로 2대0 승리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두 감독이죠. 성남 정경호 감독 대행과 강원 최용수 감독의 선수 기용 성향이 다릅니다. 정 대행은 지난 29라운드 울산전과 30라운드 대구전에서 선발진을 확 바꿨습니다. 그렇죠. 울산전에선 외국인을 선발해서 싹 빼더니 대구 원정에선 뮬리치, 밀로스, 팔라시오스 동시에 투입을 했습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어려운 잔류 싸움을 하는 와중에 변화를 통해 팀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보관으로 보입니다. 울산전에서 이러한 변화와 맞춤 전술이 잘 통했는데 대구전에선 경기력이 따르지 않아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강원 상대로 또 어떤 식의 변화를 줄지 누구보다 최용수 감독이 지금 이 순간 궁금해할 것 같고요. 최용수 감독은 K리그 1에서 라인업에 변화를 주지 않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맞아요. 교체까지도 거의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날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지만 변화가 불가피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3백의 가운데 자리를 맡은 베테랑 김영빈이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원은 지난 30라운드까지 단 한 건의 누적 경고나 퇴장으로 인한 출장 정지가 없었습니다. 상남자의 팀인데도 이것도 없군요. 이것도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의 유일한 팀이었는데요. 그 정도로 카드 관리를 잘했는데 김영빈이 김천전에서 미처 경고를 피하지 못하고 경고를 받으면서 이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선택지는 있습니다. 시즌 초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미드필더 서민우를 그때 센터백으로 깜짝 기용한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케빈이나 이웅이 같은 수비수들도 벤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조합이 팀 수비에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아마 최용수 감독은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경호 대행은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노릴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성남의 연재훈 하겠습니다. 유인수와 함께 전역해서 성남에 복귀했는데요. 성남에서 상징성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거기에 정상급 수비 실력까지 지녔기 때문에 바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연재훈이 가세했을 때 김지수, 마상훈 등과의 어떤 시너지가 날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강원은 김대원 하겠습니다. 최근 성남과의 3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 3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3연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성남과 수협전에서의 이승우처럼 개인 기술로 상대를 흔들 수 있고요. 성남 대구전에서 대구처럼 세트피스로 득점을 도울 수 있는 킥 능력도 장착을 했습니다. 참고로 김대호는 키패스 63개 그리고 도움 11개 2개 부문에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합니다. 예측해보죠.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이제 비길 때가 됐습니다. 예, 지금 모든 선수들이 지친 상태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강원승 하겠습니다. 결국에 화력 싸움에서 강원이 앞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10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수원FC전입니다. 서울은 지난 전북전에서 비기면서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네. 이날 서울이 기존의 4-1-4-1에서 스트라이커를 하나 늘린 4-4-2 전형으로 바뀐 게 좀 눈에 띄었고요. 하지만 공격보다는 수비에 초점을 맞췄고 전북이 강호인 만큼 일단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운영이었어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수원FC전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플랜 A로 돌아갈 공산이 커 보이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공수의 핵심들이 모두 돌아옵니다. 공격에서 누적 경고로 빠진 나상호가 복귀를 합니다. 나상호가 최근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위력적인 옵션임에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센터백이 붕괴되면서 골머리를 썩었던 수비는 완전히 환골탈태했습니다. 장기 부상에서 시달리던 오스마르가 지난 전북전에 교체 투입되면서 시동을 걸었고요. 김주성과 정현철이 전역을 하면서 팀에 가세를 했습니다. 특히 김주성 같은 경우는 팀 훈련에서 안익수 감독을 미소 짓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른쪽 풀백 윤종주도 누적 경고에서 돌아오는 만큼 서울은 모처럼 후방에서 안정감을 갖고 경기를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성용도 로테이션으로 지난 경기 쉬었다는 게 호재가 될 전망이고요. 수원FC는 지난 포항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6강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모로 얻은 게 있는 승리인 게 일단 10경기 만에 클린시트. 다들 아시다시피 수원FC의 약점은 수비인데 최근 계속해서 전형과 선수를 바꿔가면서 변화를 줬거든요. 그래도 박민규, 김건웅, 신세계, 이용 라인이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경기를 통해 확인을 했고요. 공격에서는 라스 무릴로가 모처럼 골을 합작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 두 선수 수원FC 공격의 핵이었잖아요. 올 시즌 동반 부진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날 무릴로의 패스를 라스가 골로 연결하면서 이게 수원FC 역시 승리 공식이었구나라는 걸 재확인시켜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미를 마련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수원FC는 일단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가운데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몸놀림을 보인 정동호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라인업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풀백 혹은 윙어로 기용이 가능하거든요. 수원FC 이승우는 최근 다소 움직임이 좀 떨어지면서 경기 중에도 기복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순간순간 번뜩이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이게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도균 감독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FC는 지난 7월이었죠. 홈에서 서울을 상대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가 의미가 있었던 게 창단 후 이어지는 서울 징크스를 깬 승리였거든요. 이전까지 수원FC가 서울을 상대로 1무 6패로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는데 드라마 같은 역전 승리로 기류를 틀었습니다. 수원FC가 서울 말고도 뭐 포항이라든지 여러 징크스를 깬 다음에 바로 연승으로 간 사례가 제법 되거든요. 네. 수원FC는 그 부분에 기대를 걸 것 같고 반면 서울은 또 홈에서는 수원FC를 만나 4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흐름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후반에 많은 골을 넣은 팀이거든요. 두 팀 모두 나란히 후반에만 28골을 넣었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후반 득점 비율이 무려 80%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눈을 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양팀의 키플레이어 일단 서울은 캡틴 나상호 하겠습니다. 나상호 말씀드린 대로 최근 부진한 데다가 지난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동작으로 퇴장까지 당했거든요. 한 경기를 쉬면서 각오를 다졌을 것 같고요. 수원FC에서는 무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가 이영준이 U19 대표팀에 차출이 되면서 22세 카드에 여유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무릴로가 다시 한번 선발로 나설 공산이 큰데 특유의 생산성을 보여준다면 수원FC의 공격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보시죠. 무승부. 양팀 모두 수비가 전보다 강해졌다는 거에 주목을 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승부 하겠는데요. 전북 서울전과 비슷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11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인정합니다.
울산 수원을 잡고 전북과의 승점 차를 10점으로 벌렸습니다. 사실 울산이 이전 성남전에 패하면서 홍명보 감독도 언급을 했지만 이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원전 승리를 통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꿨고요. 무엇보다 2위 전북과의 승점 차가 10점, 두 자릿수라는 데 아마 안정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동해안 더비를 앞두고 울산의 팀 스피릿, 그러니까 전체적인 멘탈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수원전에서 복귀한 김태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수비 쪽에서도 역시 안정감 있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서령우와 달리 측면 지배력이 워낙 좋아서 오른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보다 다채로운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포인트가 좀 있어요. 여기에 마틴 아담과의 호흡이 울산의 새로운 무기로 떠올랐는데요. 김태환 크로스, 아담의 헤더, 새로운 승리 공식으로 떠올랐는데 지난 수원전에서도 결승골을 만들었고요. 벌써 2골을 합작했습니다. 아담이 6경기에서 지금 4골 2도 몰리고 있거든요. 지난 수원전 울산의 기대 득점값 보니까 0.5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힘으로든 뭐 단순하게든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낸다는 게 울산 입장에서는 상당한 힘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수원전에서 4경기 만에 클린시트를 기록한 데 이어 대표 수비수죠. 정승현이 전역을 한 만큼 울산 다시 한번 국대급 수비진 갖추게 된 더욱 탄탄해진 모습입니다. 포항은 대구전 4대1 완승으로 기세를 올리나 했더니 수원FC 아쉽게 패했습니다. 경기는 포항의 흐름이었지만 득점하지 못하면서 무너졌는데 사실 이날 전체적인 경기를 뜯어보면 전개나 이런 부분에서 포항답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역시 누적 경고로 빠진 축신 신진호, 그리고 오른쪽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베테랑 신광원의 공백이 컸거든요. 이번 울산전에는 이 두 선수가 돌아오는 만큼 우리가 아는 포항의 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포항의 고민은 커리어 첫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허용준 최전방 공격수죠. 누적 경고로 빠진다는 건데 모세스와 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전문 공격수가 이호재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이라면 아마 이승모가 다시 한번 제로톱으로 나설 공산이 큰데 부상 여파로 아직 90분을 풀로 소화하기에는 아쉬운 몸 상태이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에도 전역자가 있어요. 센터백 하창래가 가세를 했거든요. 박승욱과 김용환이 지금 당분간 출전이 어려워서 수비 쪽의 전체적인 뎁스가 좀 약해진 모습이거든요. 김기동 감독은 이미 출격을 예고한 만큼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동해안 더비 1승 1패로 팽팽했습니다. 3월에는 홈팀 울산이 2대0으로 이겼고요. 7월에는 홈팀 포항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범위를 넓혀도 3승 1무 3패,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거든요. 전력상으로 울산이 앞서지만 포항이 항상 끈끈하게 쫓아오면서 더비다운 모습을 이어갔는데요. 김기동 감독도 수원FC전 이후에 팬들이 동해안 더비는 꼭 잡아달라고 하시더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출사표를 전했는데 저는 최근 동해안 더비가 그랬던 것처럼 허리 싸움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 팀의 주장이자 축신인 신진호와 이청용의 대결에 주목을 하고 싶고요. 둘의 찬스 메이킹을 전방에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울산에서는 역시 마틴 아담을 보고 싶고 포항에서는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 멀티골을 쏘아 올렸던 김승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경기 역시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홈 어드밴티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포항 승하겠는데요. 오. 본체 신진호가 돌아옵니다.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오후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두 팀 주중에 희비가 갈렸습니다. 인천부터 보겠습니다. 제주 원정을 떠나 귀중한 승점 3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태풍의 영향과 임용주, 에르난데스 두 핵심의 부상 결장 여파에도 이강현이 이 타이밍에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무지 잘 찼죠. 네, 올 시즌 인천을 웃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3월 1일 강원전에서 김준엽, 그리고 7월 9일 전북전에서 김성민, 그리고 7월 30일 성남전에서 민경현이 깜짝 시즌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조연에 가까운 윙백들의 뜬금포가 승점 쌓기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날은 미드필더 이강현의 차례였습니다. 이강현은 지난해 인천에서 프로 데뷔해서 32번째 경기에서 늦게나마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구석을 노린 멋진 중거리 슛이었고요. 이 골이 그대로 결승골로 남아서 더 의미가 있는 골이 됐습니다. 수원은 하루 늦은 수요일에 울산 원정을 떠났습니다. 인천이 아챔권 싸움을 하는 제주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소폭 로테이션 돌린 것과 달리 수원은 큰 폭으로 바꿨습니다. 네. 지난 슈퍼매치 대비 필드 플레이어 중 7자리를 바꿨는데요. 슈퍼매치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는 확실히 올라왔을 텐데요. 아무래도 에너지를 몽땅 쏟아붓고 와서인지 이날 선수들의 전체적인 몸도 좀 무거워 보였고요. 맞아요. 워낙 큰 폭의 변화다 보니까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병근 감독은 양상민을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수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구상을 했는데요. 전반 24분에 실점을 하면서 플랜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수원은 지금 아래에 있는 김천, 대구가 이번 라운드에서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맞아요. 그런 만큼
인천전에선 숨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누적 경고로 빠진 이종성을 비롯해서 주전급이 풀 가동될 전망입니다. 인천도 이명주와 민경현 큰 부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복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은 인천이 1승 1무 우위를 점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수원에 실점하지 않을 정도로 상대에게 답답함을 선물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최근 화력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난 7월 맞대결보다는 더 파괴적인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숙제는 이날도 득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강현 같은 선수들의 깜짝 득점도 좋지만 에르난데스의 부상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용재가 어떻게든 득점에 관여해 주기를 조성환 감독은 바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수원 이종성, 인천 이명주 하겠습니다. 사실상 양팀에서 요새 흔히 말하는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나란히 주중 경기를 건너뛴 만큼 조금 더 활력 넘치는 플레이를 중원에서 펼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수원의 어떤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역습과 세트피스 득점이 인천 수비 상대로는 잘 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전 인천 승리하겠습니다. 힘겨운 제주 원정을 넘어온 이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3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K리그와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